47장 형주를 차지한 유비. 적벽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주유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상을 내린 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주유는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노숙에게 물었어요. 조조의 꼴이 참 우습겠구나. 지금 이 여세를 몰아 조인이 지키는 남군성을 빼앗고 형주까지 차지해야겠다. 그런데 유비와 제갈공명은 어찌 지내고 있다는가? 주위의 물음에 노숙이 대답했어요. 남군성으로 군사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 노숙의 대답에 주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도둑놈들 같으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 조조를 물리치고 이제야 비로소 남군을 차지하려 하는데 유비놈은 가만히 앉아 남군성을 차지하겠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당장 유비를 만나 결판을 지어야겠다. 주유는 노숙과 함께 배를 타고 유비의 진영으로 갔어요. 주유가 오자 조자룡은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와 그들을 안내했어요. 주유는 강가에 진영을 친 웅장한 유비의 군사들을 보고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주유와 노숙이 유비의 막사 앞에 이르자 유비와 제갈공명은 그들을 맞이하였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주유와 마주 앉은 유비는 적벽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주유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렇게 모두들 기분 좋게 취해갈 무렵 주유가 유비에게 물었어요. 유비 장군께서 군사들을 남군성으로 옮기는 것은 남군성을 빼앗고 형주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유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묻자 유비는 제갈공명이 귀뜸해준 대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주유 장군께서 남군성을 공격하려 하신다기에 장군을 돕기 위해 그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남군성을 차지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가 알 수도 있겠지요. 유비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자 주유 또한 소리내어 크게 웃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처음부터 남군성은 우리가 차지할 생각이었소. 고맙지만 남군성은 우리 힘만으로도 빼앗을 수 있으니 유비 장군의 도움은 마음만 받겠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때는 유비 장군 마음대로 하시오. 주유의 대답에 유비가 미소를 지으며 밝아진 얼굴로 대꾸했어요. 조조가 조인에게 남군을 맡기고 떠났다던데 조인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혹시라도 장군께서 패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비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주유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남군을 빼앗지 못한다면 그때는 장군께 남군을 양보하겠습니다. 유비가 여유로운 목소리로 주유에게 물었어요. 진심이십니까? 주유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습니까? 주유는 유비와 공명 그리고 노숙 앞에서 굳게 맹세하고는 노숙과 함께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주유가 떠난 후 마음이 헛헛해진 유비는 공명에게 하소연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발붙일 땅 하나 없는 내 신세에 남군을 주유에게 양보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소. 유비의 하소연에 공명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지난날 제가 형주를 권해드렸을 때에는 싫다고 거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비가 발끈했어요. 그때는 형주가 유표의 땅이라 빼앗지 못했으나 지금은 모두 조조의 것이 되었으니 그 정과 사정이 다르지 않소. 국명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주유가 대군을 이끌고 남군을 공격한다 해도 결국 남군성을 차지하실 분은 유비 장군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명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휘휘 부채질을 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비의 진영에서 돌아온 주유는 그 즉시 군사를 일으켜 조인의 남군성을 공격했어요. 주유의 공격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조인의 군사들은 싸우는 족족 주유의 군사들에게 패했고 결국 남군성에 갇힌 채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조인의 부하장수가 조인에게 말했어요. 장군님, 조조 장군께서 주고 가신 주머니를 풀어봐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제야 조조의 주머니가 생각난 조인은 무릎을 탁 치며 주머니를 풀어보았어요. 그곳엔 적의 공격에 대비한 조조의 계책이 써 있었어요. 그것을 읽은 조인은 밝아진 얼굴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일은 새벽 일찍 밥을 지어 먹고 해가 뜨면 성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여라. 단 성을 빠져나가기 전 사방을 돌며 깃발을 빼고 깃고자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며라.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형주로 빠져나갈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성 안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유가 산꼭대기에 올라 성 안을 살펴보니 성곽에는 병사 하나 없이 깃발만 가득 꽂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주유는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조인이 몰래 도망치려 하는구나. 주유는 그 즉시 산에서 내려와 군사들에게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남군 성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진격하라. 주유가 군사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자 조응이 성문을 열고 달려나와 주유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주유는 한당을 내보내 조응과 맞서 싸우게 했어요. 그렇게 조응과 한당이 겨루기를 수십 차례 조응이 지쳤는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조인이 달려나와 한당을 공격했어요. 이를 본 주유가 외쳤어요. 저놈이 조인이다. 누가 저놈의 목을 치고 오겠느냐. 이때 창을 비껴들고 조인을 향해 뛰쳐나가는 이가 있으니 바로 주태였어요. 조인은 주태의 긴 창을 칼끝으로 맞받아치더니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쓸어버려라. 주유가 총 공격을 명령하자 조인의 군사들은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놈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 한당과 주태는 조인을 쫓고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르라. 주유의 명령에 군사들이 앞다투어 남군 성으로 들어가니 주유 또한 말에 채찍질하며 그들을 뒤따랐어요. 그때였어요. 성 높은 곳에 숨어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조인의 부하장수 진교가 희죽거리며 중얼거렸어요. 멍청한 주유놈, 네 놈이 뛰어봤자 조조 장군님의 손바닥 위다. 진교가 사방을 향해 손짓을 하니 성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함정이다, 후퇴하라. 주유가 황급히 소리치며 말머리를 돌리는 순간 어느새 날아온 화살이 주유의 옆구리에 꽂혔어요. 주유는 괴로워하며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주유의 부하장수 정봉이 주유를 말에 싣고 성 밖으로 도망쳤어요. 이때 성 안에 숨어있던 조인의 병사들이 주유의 병사들을 공격하니 주유의 병사들은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린 채 허무하게 죽어갔어요. 가까스로 구출된 주유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의원을 불러 옆구리에 박힌 화살촉을 뽑아내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발랐어요. 주유를 살펴본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독화살을 맞았으니 쉽게 낫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크게 화를 내거나 흥분한다면 상처가 터져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을 차분히 가지십시오. 의원의 말을 들은 주유는 당분간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쉬기로 마음먹었어요. 주유는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남군성을 눈앞에서 놓쳤다 생각하자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유는 의원의 충고대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 복수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러한 주유의 상황을 아는지 조인의 부하장수들은 매일같이 주유의 진영으로 찾아와 주유를 약올렸어요. 겁쟁이 주유야, 독화살을 맞으니 기분이 어떠냐? 정신이 번쩍 들지? 침대에 누워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주유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자신의 부하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기 코앞에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없다. 주유의 부하장수들은 주유를 말렸어요. 화를 내시어 상처가 터지며 위험하니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으십시오. 일단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가 상처가 다 나으면 다시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유는 두 주먹으로 탁자를 탁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호통쳤어요. 장수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거늘 어찌 나 하나 때문에 나라의 큰 일을 망친단 말이냐.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주유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달려나갔고 부하장수들은 급히 그를 말리며 뒤를 쫓았어요. 조이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주유를 보자 실실 웃으며 주유를 약올리기 시작했어요. 주유야, 네 놈은 귀신이 되어도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조인의 말에 주유는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주유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더니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고는 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주유가 쓰러졌다. 어서 달려가 저놈을 사로잡아라. 조인의 명령에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주유를 향해 달려드니
이를 지켜보던 주유의 부하장수들이 황급히 달려나왔어요. 그중 주유의 부하장수 정봉이 적을 막아내며 가까스로 주유를 구출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장군, 정신 차리십시오. 정봉이 주유를 흔들어 깨우자 주유는 개슴츠레 눈을 뜨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것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니 걱정 말아라. 주유의 말에 정봉이 되물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유가 말을 이었어요.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적을 속인 것이다. 나는 이미 나았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그대는 부하 몇 명을 남군성으로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게 한 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성격이 급한 조이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믿고 오늘 밤 우리 진영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적을 무찌르면 된다. 주위의 말에 깜짝 놀란 정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가 주위의 말대로 준비를 서둘렀어요. 잠시 후 모든 장수들은 주위의 막사 앞에 모여 땅을 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유가 죽었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한편 주유를 쓰러뜨리고 남군성으로 돌아온 조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유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니 얼마 못 가 죽겠구나. 이때 조인의 부하장수 한 명이 들어와 조인에게 보고했어요. 적의 병사 10명이 항복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군사 2명도 있습니다. 조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 지금 당장 그들을 데려오너라. 포로들이 끌려와 조인 앞에 엎드리고는 입을 열었어요. 주유는 지난번 독화살에 맞았던 상처가 터져 방금 전 죽었습니다. 지금 강동의 장수와 군사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유가 없는 강동 진영은 주인을 잃은 빈집과 같습니다. 조인 장군님의 공격으로 강동의 군사들은 모두 죽을 것이 뻔하니 강동의 군사들 모두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이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소리내어 웃더니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오늘 밤 강동 군대를 기습 공격한다. 주위의 시체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허창에 계신 조조 장군님께 보낼 것이다. 그날 밤 구름 낀 하늘에 달빛조차 자취를 감추고 사방은 어두컴컴하니 멀리서 주위의 진영에 꽂힌 하얀색 깃발만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조이는 숨죽여 말을 몰고는 주위의 진영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깃발만 꽂혀 있을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조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눈치챘어요. 속았다, 함정이다. 어서 말머리를 돌려 후퇴하라. 조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후퇴를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방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뻘건 불꽃이 치솟더니 군사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조인의 군사들을 향해 화살이 쏟아졌어요. 앞에서는 한당과 장음이, 뒤에서는 주태와 반장이 군사들을 휘몰아 쳐들어오니 조인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포위되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군사들의 비명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어요. 가까스로 주위의 진영을 빠져나온 조이는 겨우 수십 명의 군사만 거느린 채 양양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달아났어요. 주유가 뛰어난 계책으로 조인의 대군을 손쉽게 물리쳤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주유는 군사를 모두 거두어 남군성으로 나아갔어요. 남군성 아래에 다다른 주유가 고개를 들어 성을 바라보니 전에 못 보던 깃발들이 성 높은 곳에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주유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장수 하나가 나타나 주유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는 조자룡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너희가 남군성을 빼앗지 못해 내가 대신 빼앗았다. 조자룡의 외침에 주유가 이를 바드득 알았어요. 쥐새끼 같은 놈, 당장 네 놈을 짓밟아주마. 주유가 길길이 날뛰며 군사들과 함께 남군성으로 달려들었지만 성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니 주유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결국 주유는 군사를 거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군성은 빼앗겼지만 아직 형주성과 양양성이 남아있다. 감령은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달려가 형주성을 빼앗고 능통은 양양성을 공격하라. 주유의 명령을 받은 감령과 능통이 군사를 거느리고 형주성과 양양성으로 출발하려 할 때였어요. 병사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주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유비가 이미 형주성을 차지했습니다. 제갈공명이 남군성을 빼앗은 뒤 남군성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 어서 군사를 보내라는 명령을 형주성에 보내 형주성의 군사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고는 장비로 하여금 형주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주유가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니 또 다른 병사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주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유비가 이미 양양성을 차지했습니다. 양양성을 지키던 하우돈이 자신을 구해달라는 조인의 편지를 받고 양양성 밖으로 나오자 성 앞에 숨어있던 관우의 공격을 받고 양양성을 빼앗겼답니다. 주유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였어요. 화를 참지 못한 주유는 꽥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탁자 위로 쓰러졌어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아물지 않은 주유의 상처가 터져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